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 의원이 30대 여성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 나흘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징계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5일 내 윤리위원회 회부를 해야 징계할 수 있는데 대전시의회는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거센 가운데 이러다 정작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형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0대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국민의힘 대전시 의원 A씨. 지난 1일 보도 이후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거세지만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이 지났음에도 시의회의 징계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는 의장 직권이나 해당 상임위원장 요구 등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모두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5일 이내 회부해야 한다는 시한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초 보도일인 지난 7월 1일을 징계 사유 발생일로 본다면 회부 기한은 5일째인 오늘까지였던 겁니다. 대전시 의회는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이제 그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로 이렇게 돼 있네요. 징계 사유 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한 가운데 시의회는 시한이 지나도 윤리위를 열 방법이 없진 않다며 다음 주 시의회 의장단 선거 이후 회부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꼬리 자르기 하지 않겠다던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미온적입니다. 본인 소명 절차를 거쳐야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되는데 다음 주에야 윤리위가 열릴 걸로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소명이 끝날 테니까 9일이나 10일쯤 아마 결정될 겁니다. 한편 해당 의원이 윤리위를 앞두고 탈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당 차원의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 탈당 논란도 예상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환경단체들의 세종보 재가동 반대 농성장을 찾아 정부의 재가동 추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세종보가 닫히면 보호 개방에 따른 자연성 회복의 증거들이 모두 사라지고 녹조에 의한 국민 건강 위협이 우려된다며 일방통행식 재가동이 계속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강과 낙동강, 영산강 유역 환경단체들은 지난 4월 30일부터 세종보 재가동에 반대하며 68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내년 1월을 목표로 세종시만의 독립된 종합정책연구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와 CTX 등 지역 현안을 공동 연구하고 대안까지 제시해온 대전세종연구원이 각각 대전과 세종연구원으로 분리될 전망입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대전과 세종 두 도시의 상생협력 사업으로 출범한 지역 싱크탱크 대전세종연구원. 기존 대전발전연구원의 세종연구실을 추가해 대전과 세종시가 공동 운영해왔는데 8년간의 동거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세종시가 입법 예고를 통해 대전세종연구원 내 세종연구실을 독립된 종합정책연구원으로 분원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과 기존 세종인재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해 교육과 연구를 함께 담당하는 세종 미래인재 정책연구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종합정책연구원이 없는 곳은 세종이 유일합니다. 세종시는 지난 2016년에 비해 도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한 만큼 독립된 연구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구원과 평생교육진흥원, 성격이 다른 두 곳의 기능 통합 조정과 신임 원장 선임 등은 남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또 연구원 14명 등 연구진의 규모와 예산도 기존 그대로인데 독립된 종합정책연구원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 그런 연구원으로 발전을 해야지만 앞으로 다가올 행정수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담을 수 있는. 세종시는 자체 연구원 설립을 위한 관련 입법 조례를 오는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안으로 행안부의 심의를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전직 경찰 지구대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지난 3월 천안 서북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다 옆자리에 앉은 여경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지구대장 A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성비위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고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천만송이 연꽃정원에서 펼쳐지는 부여 서동 연꽃축제가 부여 궁남지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천만송이 수려한 연꽃의 향기와 자태 속에 3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입니다. 김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400년 전 백제 무왕 때 궁안에 연못을 팠다는 기록이 확인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곤연못 부여 궁남지. 축구장 18개 크기의 거대한 연못에 어른 키만큼 높게 자란 천만송이 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여름 햇살을 가득 머금은 초록빛 연잎 사이로 백년을 비롯해 홍련, 수련, 가시연 등 50여 종이 화사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서동 연꽃축제 개막 첫날부터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이 연꽃을 배경으로 즐거운 추억을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연꽃축제 처음 왔는데 연꽃도 알록달록해서 너무 예쁘고 정말 좋은 경험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처음 와봤는데요. 밤에 와도 너무 잘 꾸며놔서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좋은 추억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연꽃을 배경으로 군데군데 세워진 조형물들도 이채로운 색조로 관광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연꽃이 가득 핀 저수지를 카누를 타고 돌며 구경할 수 있는 체험 행사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서동 연꽃축제는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밤마다 환상적이고 웅장한 수상 뮤지컬과 행진이 펼쳐지고 야간 경관 조명도 곳곳에 설치돼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담아낸 궁남지 판타지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9개 분야 30여 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사흘간의 축제 기간 동안 한여름의 무더위를 잊게 만들 다채로운 공연들이 판타지를 연상케 하는 빛의 향연 속에 궁남지에서 펼쳐집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이번 주말 또다시 장맛비가 내리며 오락가락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날씨에 상관없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 전시와 오페라, 뮤지컬 공연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양정진 기자가 아트앤컬처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마치 액자 같은 그림 속 두 남성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파릇파릇한 소년들의 봄부터 열정이 넘치는 청년들의 여름, 어느덧 중후해진 가을과 머리에 눈이 내린 겨울까지. 동갑내기 친구와의 삶을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버스기사였던 친구가 추천한 공주 금강의 사계절을 담은 작품부터 오래전 금강의 모습을 떠올리며 17년에 거쳐 완성된 작품까지. 임동식 작가의 전시 사계절의 선에서에선 자연과 늘 함께 더불어 살아온 작가의 예술 세계를 자연적 시간의 흐름인 사계절의 선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계절의 흐름 속에서 같은 장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인간과 자연의 흐름, 생명의 흐름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초록빛을 띤 강 위에 거대한 나무들과 함께 자그마한 집들이 보입니다. 도자기에 그려진 잘린 나뭇가지들은 그 위로 어떤 이파리가 돋아날지 상상하게 됩니다. 한국화부터 서양화, 공예와 서예, 문인화 등 대전 여성미술가협회의 각 분야 미술 전공자들이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풍경들을 표현한 전시 여행에서 만난 풍경입니다. 여행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차 타고 열차 타고 가는 꼭 여행에 국한된 게 아니라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풍경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가 단 6주 만에 작곡한 희극 오페라로 알마비바 백작의 하인인 피가로와 백작 부인의 시녀 수잔나의 결혼을 앞두고 벌어지는 유쾌한 소동을 다룬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내일 공주 문예회관에서, 두 손에 형제들의 피를 묻히고 왕좌에 오른 태종 이방원과 운명이 바뀌게 된 3명의 왕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왕자대전은 주말 동안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무대에 오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질문부터 단도직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정 인물을 당명으로 내세운 경우는 보기 드문 현상인데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당의 정체성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실제 조국혁신당의 조국이 저 개인 조국은 아니다라는 점 분명히 하고 싶고요. 원래 창당 선언 이후에 조국 신당이라고 언론에서 다 그렇게 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국민들의 인식 상태를 고려하되 협자를 넣어서 조국혁신당이라고 불렀고, 이 조국혁신당의 조국은 개인 조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조국인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표님이나 황운하 원내대표 모두 지금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 이게 확정이 된다면 당의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당연히 그걸 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법을 공부했고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어떤 결론이 법정에서 나든 간에 저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 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가장 그런 나쁜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국정개혁을 논하면서 이제 세빙선에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개헌을 하고 보니 비교섭단체로서 여러 가지 한계도 좀 느끼실 텐데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생각인지 듣고 싶습니다. 정치권에서 교섭단체 아니면 활동 못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섭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할 일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켜보시면 저희가 비교섭단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저희는 교섭단체의 그 요건을 완화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인데, 국민의힘, 민주당 지도부와 논의해서 원내교섭단체 수를 낮추려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과는 같은 진보 진영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차별화도 하고 경쟁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차이점을 못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검찰개혁 문제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유사한 점이 한 80%, 90%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잘 돌이켜보시면 개헌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완전히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서 사회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민주당보다 저희가 보다 더 개혁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들이 앞으로 아마 차례차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부하건대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인, 또 민주당보다 더 우리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 총선에서는 지역구 없이 전부 비례해서 당선을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 정당화도 큰 숙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앞으로 그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또 선거 전략을 짜실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전국적 기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와도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전에서 유성구에서 조국혁신당이 1위를 했습니다. 대전 옆입니다만 세종시의 전체에서 조국혁신당이 1위를 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희가 유심히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기반 그리고 풀뿌리를 더 강화해서 그런 대전 또 충북 세종의 유권자들의 요구에 기대에 부응할 생각입니다. 이달 20일이 이제 전당대회인데 대표님께서는 다시 대표로 재출마하십니까? 네, 재출마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혁신당이 대중정당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저의 역할이 아직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외에 전국을 돌면서 조직을 만들고 강화하고 확대하는 일에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전 재출마할 것이고, 제가 대표가 다시 선출이 된다면 대표 임기 동안 조국혁신당을 대중정당으로 안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이 7% 안팎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3위권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권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선은 저에게 아주 까마득히 먼 일이고요. 지금 제가 대선을 생각하면서 뛰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고, 그러면 그 뒤에 또 새로운 현재에 또 집중해서 성과를 내서 차례차례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남경찰청이 TJB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도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함께 벌입니다. 이번 협약식은 도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과 홍보 협력을 강화하고자 진행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충남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07명으로 76명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41%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는 지난해 6월 새벽 대전 서구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황색 전멸 신호로 그대로 주행해 60대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19살 A군에 대해 1심에 장기 3년, 단기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A군이 항소심에서 성인이 돼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4분쯤 대전시 괴곡동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의 교각 하부 콘크리트 일부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나 시설물 피해는 없었지만 교각 아래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도로공사는 철근을 감싸던 콘크리트가 낡아 2제곱미터가량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긴급 보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은 신협에서 현금 3,900여만 원을 빼앗고 해외로 달아났던 40대 A씨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도박 빚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을 갖고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도박 행위를 저지르다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고 검찰과 A씨 모두 기간 내 상고하지 않아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립한밭대가 글로컬 대학 30 본지정을 위해 충남대와 통합 추진에 관한 자체안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한밭대는 통합 추진 방안 가운데 교명에 관한 사항을 제3회 교명을 제정한다 해서 양교 통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명을 결정한다로 바꿨고 교명 선정위원회를 양교, 동수로 구성한다 등의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한밭대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 성공을 위해 기존 통합 추진에 관한 안 일부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최종안은 충남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치기 전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추행으로 피소된 대전시의원 A씨가 조금 전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A 의원은 다음 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자신의 중징계 결정이 임박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탈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JB 8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